연예인들이 자녀 학원비 고백이나 학원 라이딩, 학원에 차로 데려다 주는 거, 이 고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배우 한가인은 하루 무려 14시간을 아이들 학교와 학원에 차로 데려다 주는 일상을 공개한 적이 있고요. 그 직후에 개그우먼 이수지가 대치동 맘 풍자를 통해서 특정 브랜드에 대한 이 불매나 혐오까지 이끌어낼 정도였습니다. 배우 김성은은 월 324만 원의 두 아이 학원비를 공개했고, 가수 백지영 또 방송인 현영 역시 국제학교 다니는 아이들 부모로서의 또 학비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모델 이현희는 실제 대치동 맘들하고 사교육 얘기를 해서 화제와 논란이 됐죠. 그간 공개하기 꺼렸던 부분을 속 시원하게 이제 밝히니까 그래서 화제가 되는 반면에 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자신도 허리가 휘는 사교육비 문제에 공감하는 반면에 또 다른 누군가는 아빠 엄마 월급보다 큰 학원비에 놀라서 감정이 상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사교육비 문제는 사실 우리 교육이 고질적인 문제였고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런 화제와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걸까요? 뭔가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 따져보기 전에 13일에 공개된 교육부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 결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월 평균 47만 원을 학원에 쓴다. 우리 국민은 이를 통해서 연간 30조 가까운 사교육비를 쓴다. 그리고 열에 8명이 학원에 다니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뭐 개괄적인 내용이고, 이것보다 제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건 사교육비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울 정도로 계속 상승 중이라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잠깐 주춤했던 것 빼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뭐 어쩌면 연예인이나 방송인 같은 중상류층에게도 부담이 될 정도로 지금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말 바꾸면 이제 온 국민이 사교육을 통해서, 학원 공부를 통해서 아이들 교육 성적을 높이고자 하고, 또 학교 졸업 후에 사회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을 얻기를 돕는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극소수를 빼고는 온 국민이 사교육이라는 죽음의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저희 세대처럼 학원 안 다니는 아이들이 태반이었던 시절은 이제 영원히 끝나고 말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교육의 우려스러운 경향성은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은 특정 지역과 분야, 목표가 사교육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치동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끼리는 대치동 셔틀 아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퇴근하고 아이 데려다 학원 내려주고 그 아이가 학원에서 나올 때까지 근처에서 편의점에서 라면 먹으면서 기다리는 거죠. 심야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대치동 셔틀 아빠들 얘기가 많고, 회사 생활보다 이게 더 힘들다, 이런 고충 토로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이 학원과 입시에 온 가족이 지금 동원되는 현상인데, 뭐 우리 국민이 바보가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사교육의 질 차이를 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느끼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원이 또 대치동 인근에 더 집중되는 악순환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예인과 방송인들의 그 대치동 맘을 자처하면서 학원비를 공개하는 것, 또 스카이캐슬 같은 드라마도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만큼 공포 마케팅이 잘 통하는 분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들은 저 정도 한다는데 우리 괜찮은 걸까 하는 그 속마음을 이끌어내는 거죠. 이런 토로들이, 이런 드라마들이. 뭐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니까 허리가 휘도록 학원비를 버는 겁니다. 우리 사교육비의 상당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부모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지출되는 거고, 누구도 중단하지 않는 상황에선 매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교육의 특정 목표라는 건 뭐 짐작하시겠지만 의대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언제부턴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 의대를 노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대학 입학하고 나서도 이제 편입을 노리는 거죠. 이번 사교육 조사에서도 이 현상이 좀 드러나더군요. 그간 사교육 시장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게 지방의 그 읍면 단위
사교육이었는데 이 지역 사교육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걸 의대 지방 선발 전형 확대가 그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치동, 방송가 그리고 의대가 최근에 사교육 과열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정 지역과 분야 목표가 주도한 것 말고도 새로운 형태의 초고가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바로 영유라고 불리는 영어 유치원, 그리고 이제 국제학교. 많은 연예인과 방송인들이 이 초등학교 가기 전에 영유에 보내고 또 학교는 국제학교로 보내려고 애씁니다. 이렇게 되면 월 최소 3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을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계층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도 이 초고가 사교육 시장에 뛰어들지 못해 안달인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여기서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사교육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모가 맞벌이해서는 도저히 이런 사교육비를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강남에서 농반진반으로 하는 얘기가 누가 자기 돈으로 영유 보내느냐?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내주는 거지. 국제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여유 있는 부모를 둔 가정이 초고가 사교육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교육을 하는 이유 역시 우리 사회적 계층 사다리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끊어진 상황에서 그나마 좁은 구멍이 이 교육을 통해서 의사 같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아이들이 찾는 건데 부모들이 이걸 도와줄 수 있는 계층은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류층 부모만이 이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계층을 더 고착화시키는 면이 있죠. 사회적 계층 이동 사다리가 더 망가지는 면이 있죠. 지금은 개인적인 해결 방법도 없고 사회적 대처법도 별로 없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워낙 과열되어 있어서. 그래서 집중적이고 비싼 사교육을 해봤는데도 소용없더라.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온다더라 하는 어떤 경제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건 누가 막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투자한 만큼 사교육의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사교육이라는 게 결국 부와 권력을 더욱 소수에 집중시키는 그런 통로로만 기능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김방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